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이기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물 실험과 인간화 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조금 더 쉽고 최근에 인간화 마우스가 메디컬 필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드럭 디벨롭먼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디스커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실험은 뭘까요? 여러분 동물 실험하면 상상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동물을 상상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 실험하면 작은 생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실험 동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험 동물은 종에 관계없이 여기 데피니션을 내린 것처럼 연구의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개별 동물 혹은 동물 그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실험 동물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연구의 목적이라는 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럼 연구의 목적은 어떤 걸까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현상에 관한 생체 내 기능 규명, 두 번째는 생의학 연구, 즉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필드에서 질환의 원인이나 치료제 혹은 진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동물의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생명 현상들을 규명하게 되었고 또 대단히 많은 질환에 대한 치료제 혹은 진단 법들을 갖다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물에 대한 윤리가 필요합니다. 이 윤리는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운영 가이드 그리고 어떤 그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실험 동물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R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첫 번째가 replacement, 두 번째가 reduction, 세 번째가 refinement라는 게 있습니다. 자, replacement는 가능한, 우리가 연구의 목적으로 쓰지만 가능한 동물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replacement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eduction. reduction 너무 잘 아시겠죠? 가능한, 어쩔 수 없이 실험 동물을 사용한다라면은 대부분 사용 수를 좀 줄여서 리덕션해서 최소한의 수를 가지고 실험 동물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refinement. 동물 실험하는 데서 최소한의 동물에 주어지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 실험의 윤리를 준수하면서 실험 동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실험 동물의 최초 기록은 우리 기록상 언제부터 실험 동물을 사용했을까요? 기록상 보면은 이 사람 아시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라시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거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당시부터 실험 동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실험 동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힌트를 줄까요? 이 당시는 어떠냐면은 동물들 간의 구조가, 생체 내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해서 그냥 해부해서 열어보는, 즉 아나토믹 스트럭처가 어떻게 다를까라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었었다고 기록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벤 조아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랍인 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을 실험 외과학의 선구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동물 실험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기관기 수술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흡이 막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알러지 기타 등등해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그러면은 그 호흡을 열기 위해서 기관지를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기관 개폐형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람한테 적응하기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한 겁니다. 열어서 이 기관지가 어떻게 돼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실험, 그러니까 사람에 적용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외과학의 선구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실험 동물은 우리 인간의 그 삶과 질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아시죠? 당뇨병 치료제. 이 인슐린을 처음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분리한 게 뭐냐면 1921년에서 2년 사이에 도그의 췌장, 팬크레아스에서 처음 분리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이 파스테르하면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탄저병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sheep, 그러니까 양에서 탄저균을 분리해서 탄저 백신에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20세기에 들면서 엄청난 두 가지 파인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아주 최근에 메디컬 필드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치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인딩이 이루어지는데요. 루돌프 제니시라는 사람입니다. MIT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처음 했었냐면 트랜스제닉 사이언스, 즉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처음 만들었어요. 어떤 유전자의 기능의, 어떤 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기능을 생체 내에서 알고 싶어, 그런 퀘션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세기 초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마우스에다가 이 유전자를 항상 컨스티튜티브하게 익스프레션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 마우스가 어떠한 피노타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기능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엠브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란에다가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발생 단계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이걸 바로 트랜스제닉 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A라는 유전자를 항상 컨스티튜티브하게 발현할 수 있는 마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지? What happened? 보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피노타입을 가지더라 라고 하면 우리가 게스를 했죠. A라는 유전자는 이러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발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즉 사이언티스트들이 사고의 전환을 딱 생각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항상 발현하는 마우스를 만든다라면 반대는 뭘까요? 항상 발현하지 않는 마우스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특정 유전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 수가 보통 5만 8천 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 아까 발현시켜서 현상을 봤지만 발현되지 않게 그거를 뭐라 하냐면 낙아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 마리오 카푸치, 마티니 에반스, 올리버 스미스,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루돌프 제니시가 했던 방식에 반대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발현되는 거 이것처럼 그럼 항상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낙아웃이라는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낙아웃 들어봤어요? 권투 아시죠? 낙아웃 됐다 그런 것처럼 A라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서 이 마우스가 피노타입이 어떻게 될까? 반대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트랜스제닉, 항상 발현되게. 하나는 낙아웃, 항상 그 유전자가 없이는 마우스를.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적 발견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루돌프 제니시는 아닌데 이 세 사람은 바로 2007년도에 이 현상을 가지고 이 발견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사이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아웃 마우스는 뭐냐면 정의가 낙아웃 마우스는 기존 유전자를 인공 DNA 조작으로 대체하거나 파괴해서 유전자를 비활성 혹은 낙아웃 시킨 유전자 변형 마우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A라는 유전자가 없는 마우스를 만드는 것이 낙아웃 마우스입니다.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A가
스페시픽하게 없어지는 마우스. 어떻게 만들까요? 자, 근데 이거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옆에 보면은 주머니 배라고 있어요. 블라스토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건 발생 단계에서 여기 설명처럼 포유류 동물들은 발생 단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초기 발생 단계에 생성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개체가 만들 때 수정이 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블라스토사이트에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세포들 있잖아요. 저거를 싹 분리해요. 저게 뭐냐 하면은 배아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엠브리오닉 스템셀이에요. 배아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유전자적인 조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없앨 수 있는 작은 플라스미드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트랜스펙션, 즉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 유전자 그 플라스미드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과학인데 잘 알려져 있는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제네틱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잘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노란색이 된 게 gene of interest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A라는 게 이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없앨 수 있는 그 호모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양쪽의 시퀀스가 똑같으면은 얘가 딱 붙어서 요거에 딱 붙어서 얘를 쫙 잘라주고 그 안으로 지가 원하는 새로운 걸 딱 집어넣어줘요. 그게 뭐냐면 빨간 게 있어요. 네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마커예요. 이 유전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셀렉션. 그래서 그걸 셀렉션하기 위해서 이 마커를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세포에 자극을 줘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이제 세포를 배양을 해요. 그럼 엠브리오 스템셀 중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요게 싹 없어진 유전자라는 태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빨간 것만 싹 계속 길러요. 그럼 요 빨간색은 엠브리오닉, 그러니까 엠브리오닉 배아 줄기세포예요. 근데 얘 A라는 유전자가 없어요. 그 세포를 이렇게 엔리치먼트 잘 컬처해서 요거를 다시 블라스토사이트에다가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모라 하면 이제 마우스의 대리모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한 거를 딱 심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체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마우스가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새끼가 나면 얘네들이 중에서 요 빨간 거로 되어 있는 엠브리오닉 스템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개체 중에서 A라는 유전자가 없는 것들만 계속 선별적으로 셀렉션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얘들 간에 계속 브리딩을 해요. 계속 브리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요 유전자가 완전히 없어진 마우스를 만들어내요. 인위적으로. 이게 바로 낙가운 마우스입니다. 화제를 조금 더 전환을 해볼게요. 여기 보신 것처럼 뭐냐면 Drug Development Pipeline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 동물의 가장 큰 Final Purpose가 뭐냐면 어떤 Drug Development, 누구를 위해서요? 동물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Drug Development,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 타임라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을 개발하는 데서는 굉장히 멀티플 스테이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드럭이 만들어져요. 이 단계를 보면 클리니컬 스테이지는 클리니컬 페이지 1, 2, 3 또 어떤 경우에선 더 디파인을 하기도 해요. 이 단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제일 크게 동그라미를 쳐 있는 게 뭐냐면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예요.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는 가장 드럭 디벨롭먼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드럭 디벨롭먼트의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어떤 드럭을 개발할 거며 그 드럭의 안전성 혹은 효율성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패스 되면은 임상 실험을 들어가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들어가요. 환자를 대상으로 아니면 사람을 대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단계에서 단추를 잘 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걸 잘 못 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드럭 디벨롭먼트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 어려움이 왜 나오냐면은 실제로
확률적으로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프리클리니컬 테스트에서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어떤 드럭이 되게 중요하고 그 드럭의 에피커시, 효능, 그 다음에 세이프티를 먼저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첫 단계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FDA라고 있어요.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그러니까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죠.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드럭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아주 리스트릭션 제한을 통해서 이 FDA,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드럭이 만들어져야 돼요. 결국에 드럭 디벨롭먼트의 퍼포스는 누구를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동물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을 테스트를 해야지만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퀘션을 여기 보신 것처럼 여러분 다 던져볼게요. 자,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드럭 디벨롭먼트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답은? 네? 크게? 그렇죠. 유인원이나 원숭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봅시다. 이게 뭐냐면 파로제닉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통수는 뭐냐면 여러 종들 간에 얘네가 유전적으로 얼만큼 시밀러한지, 가까운지를 보여줘요. 자, 영장류는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인 반면에 마우스는 인간에서 가장 멀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통수 추리를 만들어 보니까 보신 것처럼 휴먼하고 제일 가까운 거 이렇고, 마우스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한 그러니까 유인원 간에도 사람한테 더 가까운 유인원들 많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유인원을 혹은 영장류를 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퀘션이 있어요. 하지만 실험 동물로서 아까 이 학생이 얘기했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침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비용과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우스 우리가 한 마리를 사용하는 것과 영장류 한 마리를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영장류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영장류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마우스는 어떤 실험을 한 다음에 일정 그 목적이 끝나면 윤리법에 따라서, 준수에 따라서 마우스를 우리가 폐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통해서 기타 등등. 그렇지만 영장류는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5성급 호텔 같은, 그러니까 동물 면에서 진짜 5성급이 아니라도 단일 구역에 그 영장류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살다가 소위 말해서 병이 걸리면 치료도 다 해줘야 되고, 그게 바로 윤리예요.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해요. 굉장히 깨끗하고 음식도 잘 해줘야 되고, 어디 아픈가, 피부 질환이 있으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동물의 실험 목적으로 해서 다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그거를 폐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비용, 그리고 자칫하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동물협회에서 인스펙션을 왔는데 이 영장류가 피부 질환이 생겨서 막 긁고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의 발상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과학을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많이 떨어져 있어. 근데 그러면 인간화 마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가능할까? Humanized Mice, 인간화 마우스예요. 이런 마우스는 어떤 휴먼의 기능들을 가지냐면은 휴먼의 유전자, 휴먼의 세포, 휴먼의 티슈, 휴먼의 오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우스를 우리가 통칭해서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라고 얘기해요. 휴머나이즈 마우스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우스인데, 아주 예쁜 생쥐 마우스인데 얘가 휴먼 진을 가지고 있다든지 휴먼 셀을 가지고 있다든지 휴먼 티슈를 가지고 있다든지 휴먼 어간을 가지고 있으면 얘를 통칭적으로 휴머나이즈드 마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퀘션을 던져볼게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서 유전자, 세포, 티슈, 오간을 분리해서 마우스한테 인젝션을 해줘요. 이렇게 인젝션 하는 거, 이런 마우스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노그래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지노그래프트는 뭐냐면 이종 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종 이식. 종이 다른 두 개에서 얘를 이식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트를 시켰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우스에다가 이 사람의 유전자, 이런 세포, 이런 것들이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잘 자랄까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자, 거부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러니까 장기 이식 들어봤죠, 그죠? 장기 이식했을 때 제일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장기를 이식한 다음에 리젝션,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거부 반응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얘네들을 집어넣게 되면 휴먼 거를 마우스에 집어넣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거부 반응이 왜 일어날 거예요? 자, 왜냐면은 그러니까 마우스 입장에서 보면 나와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그죠?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닌 걸 뭐죠? 셀프의 반대가 넌셀프죠. 내게 아닌 게 왔기 때문에 내게 아닌 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마우스 몸에서는 내게 아닌 게 들어오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리젝션을 시켜요. 뭐가 항체라고 했지만 그게 바로 면역 세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우스 면역 세포가 우리가 집어넣은 이런 세포들을 거부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얘네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자, 그러면 what happened? 뭐냐면 마우스가 이런 면역 기능이 없는 마우스를 만들어 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마우스가 면역 기능이 없는 마우스가 생기게 되면 어떤 걸 넣어줘도 내 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의 발상을 쫙 넓힌 거예요. 그러면 헤마토포이시스에 관련된 특정 유전자들을 하나씩 막 없애버려 보자. 그러면 이 마우스가 면역이 결핍된 마우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우스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특정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유전자가 없는 마우스, 결핍 마우스들을. 결국엔 이 헤마토포이시스에 관련된 이런 프로세스를 없애버릴 수 있는 마우스들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이미노 데피시언트 마우스라고 얘기해요. 면역 결핍 마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면역 결핍 마우스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진보를 통해서 다양한 면역 결핍 마우스들이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면역 결핍 마우스를 가지고 인간화 마우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다양한 면역 결핍 마우스. 이게 뭘까요? 다양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헤마토포이시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선생님은 이제 면역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면역, 그러니까 거부 반응 혹은 백신 반응, 블라블라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똑같은 임팩트로 관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되게 중요하고 어떤 건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은 면역 결핍이 가장 시비어하게 나타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결여된 마이스, 요거가 결여된 마이스, 막 이런 종류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중에서 어떤 마우스가 가장 이미노 데피시언트한 형태를 보이는지를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게 다양한 면역 결핍 마우스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게 됐고, 여기다가 사람의 그 무언가를 이식하는 지노그래프트를 시키는 인간화 마우스를 가능케 했어요. 1965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면역 결핍 마우스를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제 다양한 거를. 처음 마우스가 뭐냐면 누드 마우스예요. 그래서 누드라고 하면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누드 마우스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생쥐함은 어떤 색이죠? 실험에서 하는 흰색, 또 검정색도 있어요, 또 회색도 있어요, 또 갈색도 있고. 그럼 또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봐요. 헤어리스, 헤어가 하나도 없는 누드 마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만든 누드 마우스를 만들었더니 얘가 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은 누드와 같이 생겼다 해서 그게 누드 마우스예요, 처음에. 이게 초창기의 면역 결핍 마우스예요. 근데 얘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찾아내면서 하나씩 막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면역 결핍 마우스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휴먼 티슈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인간화 마우스를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화 마우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재밌는 얘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인간화 마우스의 활용도에 가장 높은 게,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습니까? Precision Medicine, 정밀의학. 들어본 분 계세요? 최근의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이 뭐냐면 이게 복합 학문이에요. 복합 메디슨이에요. 자, 그럼 이건 들어봤겠죠?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자, 빅데이터는 들어봤죠? 빅데이터, 어떤 빅데이터 들어봤죠? 그냥 빅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빅데이터를 얘기해요? Sort what? 여러분 아직 이제 그거니까. 빅데이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빅데이터는 뭐냐면 메디컬 관련된, 환자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지노믹스도 하고 세퀀싱도 하고 유전자 아이덴티피케이션도 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컴파일한 게 이제 빅데이터죠.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는 정말 머신러닝, 그리고 AI,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인포메틱스 분석들,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디슨이 지금 이제 벌써 시작했고 그 과정이 거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밀의학이에요. Precision Medicine. 자, Precision Medicine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건 또 들어봤을지 몰라요. Sometimes known as Personalized Medicine. 자, Personalized Medicine 들어봤죠? Personalized Medicine은 Precision Medicine에 기반된 그 메디슨 필드예요. 그래서 known as personalized medic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엄청 멋있어요. innovative approach. innovative 알겠지만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현재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혁신의 메디슨을 이야기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drug development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료 아니면 뭐 prevention라고 얘기할 텐데, 되게 특이하게 tailoring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prevention, 예방과 치료를 테일러링, 재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 복합적인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그런데 that,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건 아시죠? take into account. 이건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 영어 시험에도 잘 나고.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take into account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뭐를 고려하다면 difference, 차이라는 거야. in people, 사람들의 유전자, 그리고 environment, 그리고 lifestyle. 이거는 정말 혁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뭐 주위에 다른 사람들, 뭐 친척이라고 해봅시다. 암 치료를 받았을 때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environment가 어떻게 되고,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고,
유전 정보가 어떻게 돼? 이런 거를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를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이펙트를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거를 꼭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디퍼런스, 유전자, 라이프 스타일, 엔바이러먼트,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것도 이제는 질병의 치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새로운 이에라에서 이런 필드들이 자꾸 나올까요? 그렇죠.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이 엄청 커진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한 것만 가지고도 하기는 어려웠는데 이 모든 걸 컴파일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 디테일하게지는 거예요. 메디슨 필드도.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해서 사람들이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자는 것이 프리시즌 메디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인간과 마우스와 정밀의학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이걸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personalized medicine이라는 말과 아까 유전자에 대한 사람들과 유전자의 차이점을 좀 기억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뮤노데피션트 면역결핍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더 좋은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근데 이 마우스가 있어요. 여기다가 사람으로부터 헤마토포이시스는 어떤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줄기세포죠, 그죠? 퀘션은 이 마우스는 이뮤노데피션트예요. 사람으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이 마우스에 인젝션을 해줘요. happening,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줄기세포가 들어가면 그 줄기세포는 헤마토포이시스 과정을 거쳐서 이 마우스에서 사람의 면역, 여러분들 사람의 면역세포들이 다 만들어져요. 너무너무나 흥미롭죠? 이 마우스가 마우스인데 사람의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혁신적인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 중에 하나였어요. 아직까지 왜 만들어질까? 디테일한 메커니즘은 아직 자세는 몰라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 마우스가 사람의 면역세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자, 두 번째, 암 환자가 있어요. 오케이. 사람의 오간 티슈를 마우스에 넣어주면 리젝션이 일어난다 했죠. 이뮤노데피션트 마우스에 암 환자에서 암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이 마우스에다 인젝을 시켜줘요. 면역 결핍 마우스니까 여기서 암세포가 자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야, 이거를 생각을 잘 해보면 메디컬 필드에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따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거 전에 또 다른 생각의 발상을 한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면역세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는 암세포를 사람의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마우스. 뭐를 더 해보면 좋을까? 개인에게 딱 맞는 굉장히 똑똑한데. 이제 그건 뒤에서 얘기할 텐데 이런 겁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 마우스에서 사람의 면역세포도 가지고 있고 환자의 예를 들어서 튜머, 그러니까 암세포도 가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암세포를 면역 결핍 마우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마우스를 우리가 통칭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페이션트는 뭐죠? 환자죠, 그죠? 환자에서 유래된, 드라이브된, 그 다음에 아까 지노그래프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 했죠. 지노는 이식된, 환자에서 유래된 암세포를 이식된 마우스를 우리가 PD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로 PDX, 그럼 Patient Derived Xenograft Mice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아까 것처럼 야, 그럼 두 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 마우스. 그게 바로 이 학생이 얘기했던 퍼스널하지 가장 업데이트된, 지금도 사람들이
try 하고 있고 아마 미래 조만간에 엄청난 각광을 받게 될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의 한 툴이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보자. 자, 생각해 봅시다. 암 환자가 있어요. 이 암 환자에서 하나로 만들려면 뭘 할 수 있을까? 퍼스널라이즈. 아까 퍼스널라이즈가 암 환자 A라는 사람이에요. 길동이라고 얘기합시다. 길동이라는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어. 아까 이 친구에 의해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에 관련된 모델을 만들어. 그러니까 길동이한테 스페시픽한 길동이의 뒤에 얘기했지만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길동이가 있어. 암 환자예요. 암세포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보통 암 환자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암이 진행되고 그러면 플라스틱 서저리를 통해서 암세포를 떼어내요. 그리고 길동이는 스틸 줄기세포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길동이 암 환자에서 줄기세포와 암세포를 같이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마우스는 면역 결핍 마우스에 인젝션 하게 되면 이 마우스는 암세포도 자라게 되고 이 암 환자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로부터 이 마우스는 면역세포도 같이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part of 어떤 파트, 암이라는 파트에서는 길동이의 아바타가 된 거죠, 그죠? 이게 정말 혁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우스를 사람들이 만들게 됐고 이게 용어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우스 아바타야. 그래서 이노베이티브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마우스 아바타 뭐라고 돼 있죠? To identify the best chemotherapy. 가장 좋은 키모테라피가,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를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그런 모델이에요. Particular cancer patient. 자, 이제 이거 바꿔봅시다. 아까 이 페이션트를 제가 뭐라 했죠? 길동이라 했죠, 그죠? 길동이한테 가장 베스트 초이스인 키모테라피, 항암 드럭을 스크린하는데 최고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길동이한테 계속하지 않, 트라이 앤 에러 하지 않더라도 이게 사람들의 혁신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가장 지금의 프리시전 메디슨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퍼스널라이즈드 프리시전 메디슨의 중요한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PDX 아까 했죠. PDX 얘기했죠. Patients, P는 Patient Derived Xenograft. 자, 그러면 정밀학에서 PDX 마우스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도 보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길동이 같은 아바타들을 만들고.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길동이가 예를 들어서 브레스트 캔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브레스트 캔서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브레스트 캔서는 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릴 수 있어요. 브레스트 캔서 페이션트가 위에부터 1, 2, 3 다른 사람이 건들 수 있죠. 근데 병원에 가면은 브레스트 캔서한테 주어지는 키모테라픽 드럭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너는 요거 줄게, 너는 요거 줄게, 너는 요거 줄게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크리테리아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왜 이게 맞고, 이 사람은 왜 이게 맞고, 각각 다른 드럭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걸 못해요. 그걸 하자는 게 바로 프리시전 메디슨입니다. 자, 보십시오. 캔서 페이션트가 있어요. 브레스트 캔서 페이션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유방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different genetic coded information, 그러니까 유전 정보들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굉장히 많은 유방암 치료 드럭들을 셀렉션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면 누구한테 가장 적합한, A라는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드럭은 어떤 건지를 선별해서 선별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보면 각 A, B, C 위에 있는 사람들마다 어떤 드럭이 좋을지 아무도 잘 몰라요. 자, 이거를 humanized
PDX 마이스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ABC 사람한테 암세포를 분리해서 PDX를 만들어요. 휴먼, 그러니까 Patient Derived Xenograft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요. 몇 마리 만들 수 있을까요? 수없이. 자, 그 다음에 아바타가 된 거예요. A의 아바타, 여기 보시는 것처럼 B의 아바타, C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겠죠. 아바타가 10마리를 만들 수 있고 100마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길동이한테 먼저 항암 드럭을 뭐가 좋은지를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 아바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different 드럭들을 하나씩 막 쳐보는 거야.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A 위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1번 드럭이 가장 좋고, B라는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바로 환자한테 바로 트리트먼트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제일 좋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 그냥 A 준 다음에 안 먹으면 또 B, 초이스, D, 이 과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실제로 효능을 가장 높일 수 있겠죠, 그죠?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 맞춤형 정밀약, Personalized Precision Medicine이라는 그 새로운 필드의 이어라가 지금 도래가 됐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밀의학에서 또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휴머나이즈 PDX 마이스는 개인 정밀의학뿐만 아니라 어떤 드럭,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에피커시 테스트에도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암 백신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캔서 그리고 휴머나이즈 PDX 마이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필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걸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퀘션을 하나 던져볼게요.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민감했는지. 이건 가능할까요? Pig to human.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선생님도 이걸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human to mice는 humanized mice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만들어보면, 그러니까 피그의 무언가를 사람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렵죠, 그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본 적 있다. 선생님도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불과 제기 교육으로는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매스컴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뉴욕 타임스부터 뉴욕에 나오기 시작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이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대 NIU 메디컬 스쿨에 있는 로버트 몽고메리 박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매스컴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 봅시다. 뉴욕대 의대 교수가 근데 피그 키드니, 이제 알겠죠? 지노 트랜스플란테이션, 2종 이식을 했어요, 사람한테. 퍼펌, 기타 등등. 그랬더니 32일을 살았대. 이게 얼마나 여러분도 보면 32일, 나는 한 100년 사는 30일 사는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서 시도했던, 아까 선생님이 이제 휴머나이즈 마이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뮤노 데피션시 역사가 엄청 많잖아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람한테 이뮤노 데피션트한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얼전트한데, 결국에 뭐냐면 사람한테, 이게 뭐냐면 뇌사자한테 이식을 한 거예요. 키드니를, 돼지 키드니를. 근데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사람한테 이식한 거예요. 32일, 한 달 이상을 생명이 유지됐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보통 이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네이처 셀 사이언스 이런 데 큰 저널에 내고 싶어 하는데, 메디컬 필드에서는 가장 좋은 저널 중에 하나가 란셋이라는 저널이에요. 여기는 꿈의 저널이거든요. 란셋에 논문이 나왔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이게 엄청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9시 뉴스인가 어디 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냥 그만큼 되게 중요했어요. 자,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썼던 돼지가 이런 돼지일까요? 여러분들 돼지 봤죠? 그죠? 돼지 키우는 거 봤어요? 에? 그죠? 이런 돼지를 썼을까요? 우리 할머니 동네 가고 그러면 막 있는 돼지, 그 돼지를 썼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돼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선생님하고 하는 것처럼 왜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될까? 이 돼지가 돼지 신장을 사람한테 넣어주면 돼지 신장이 잘할까요? 잘? 네? 왜요? 그렇죠. 면역세포들, 우리 면역세포들이 넌셀프거든. 아니 어디 갑자기 돼지께 들어왔어? 그리고 리젝션을 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돼지의 세포를 우리 면역세포들이 공격하는 가장 주된 팩터가 뭘까를 이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아까 왜 휴머나이즈 마이스의 테이블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죠? 1965년에 누드 마이스. 그런 시간의 시작 포인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뭐냐면 이 마우스, 그러니까 이 피그는 그냥 와일드 피그가 아니고 이런 피그예요. 그러니까 에이셉틱한, 즉 그러니까 무균에서 자랄 수 있으면서 면역 거부 반응의 주된 팩트인 무언가를 없애버리든지 혹은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트랜스제닉이든 이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돼지는 그냥 와일드 돼지가 아니고 유전자가 조작된 돼지입니다. 자, 위에 돼지와 밑에 돼지가 뭐가 달라 보이나요? 뭐가 달라 보여요? 오, 굿. 근데 조금 더 얘기한다면 어리다. 뭐가 다를까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어린 돼지가 아니고 아마도 어린 돼지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런 데 쓰고 있는 돼지들은 작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장이니까 허트 트랜스플란테이션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뭐 키드니도 하고 리버도 하고 사람들이 돼지에, 피그에. 처음엔 사람들이 좀 몰랐어요. 그냥 했더니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되게 똑똑해. 리젝션에 의해서 죽는 것도 그렇지만 이걸 보니까 이식을 했더니 얘가 자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의 몸에서 있는 정도로 오간이 들어가면 그 오간은 원래 개 거기 때문에 개 몸에 맞게 자라버려요. 커. 근데 우리는 체스트가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작은 돼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심장, 신장,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거든요. 그것과 가장 적당한 맥시멈 자랐을 때도 인간의 심장과 가장 비슷한 크기의 돼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 어렵겠죠, 그죠? 거기다가 무균이면서 거기다가 어떤 유전자는 없애버리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는 항상 발현하기도 하는 그런 유전자 조작의 피그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아까 템플라이트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타임9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965년에 누드마이스에 시작한 것처럼 이런 단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우리는 마우스에서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포트와 이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생명을 32일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장기 이식 수술, 그러니까 이식 수술하고 이럴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내가 장기를 이식 받아야 돼. 도너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도너를 찾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도너를 쉽게 나와요? 도너가 쉽게 나와요? 기다려야 돼. 근데 나는 당장 며칠이면은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그럼 피그 투 마우스라는 게
피그거를 해서 영원히 그걸 가지고 산다? 거의 굉장히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이거는 왜 하느냐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기다려야 돼, 도너들을. 그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순간을 유지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과 한 달 기다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공여자를 받아서 수술할 수 있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그런 그 환자라고 한다면 그 처리를 받겠어요? 그렇게? 받을 거라고요. 대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능력이 된다면. 그죠? 먼저 사는 게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 트랜스플란테이션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것처럼 프리시전 메디신과 휴머나이즈 마이스에 만드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다 컴바인 돼서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 아시죠? 누구죠? 스티브 잡스. 공교롭게도 선생님 미국 출장 갔을 때 이 사람의 자서전이 나온다 해서 제가 진짜 그 서점에 줄 서가지고 이 사람 자서전을 사서, 왜냐하면 선생님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분을. 근데 이 사람 자서전을 읽어보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이 사람 자서전 맨 앞장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사람도 있었지만, 선생님 그냥 읽어보면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직역하는 것보다 의역에서 얘기하면 이게 약간 지금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기도 해. crazy라는 말이 아마 내가 본 스티브 잡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의 생각은 crazy라고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좀 바꾸고 싶어요. 뭘로? passions, 열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패션을 가지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직역을 해보면 스티브 잡스의 역사나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게 되면 정말 크레이지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좀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도 알겠지만 엉뚱한 얘기하면 친구들한테 좀 미친 거 아니야? 크레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크레이지는 그런 미친 크레이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얘한테는 크레이지했어요. 굉장히 불행한 경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크레이지라는 썬지 보이지만, 좀 바꾸고 싶은 게,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뭔가에 대한 할 수 있는 패션,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진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